네, 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글쓰기에서 오늘 소개할 책은 안젤리카 그리츠가 글을 쓰고 임케 제니히젠이 그림을 그린 침대 밑에 괴물이 있어요입니다. 아이들이 혼자 잠자리에 들 때 어둠이 내리면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바람소리, 문소리, 바깥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이들은 무서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 빌리도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으면서 이상한 소리에 공포를 느끼고 어머니를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침대 밑에 괴물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공 빌리가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두 눈이 말똥말똥 하답니다. 그러면서 많은 무서움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을 때 엄마를 부르게 되는데요. 엄마는 뭐 쓸데없는 걱정이냐 하면서 무시하지 않고 빌리가 무서워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하나 확인을 시켜주면서 빌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엄마 방으로 돌아가는 엄마를 보면서 빌리는 무서워서 마지막으로 엄마를 꼭 잡게 되는데요. 그래도 엄마, 침대 밑에 좀 잠깐만 봐주세요. 네 하면서 엄마를 붙잡고 침대 밑에 엄마가 들어가서 하나하나 확인하도록 하게 된답니다. 엄마는 빌리가 원하는 대로 침대에 엎드려서 전등을 켜고 확인을 하는데요. 이것저것 물건들이 막 튀쳐나옵니다.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찬 침대 밑에서 요구르트 통이 나오고요. 엄마 모자도 나오고요. 갖가지 낙타 인형과 돼지 인형들이 날라오는데 그 순간 엄마가 비명을 지른답니다. 비명의 실체는 뭐였냐면 괴물이 아니라 자그마한 생쥐였는데요. 바스락거리는 생쥐 때문에 사실 빌리가 괴물이 있다고 생각한 그 동물이었어요. 엄마는 손전등을 다 떨어뜨리고 허둥지둥 막 기어 나오더니 방 앞에 뛰쳐나가서 빌리의 방을 여러 가지 물건들로 높이 쌓아서 가로막습니다. 생쥐라도 나오게 된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엄마는 쌓아놓은 물건 위로 올라가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요. 어른이라 하면 모두 다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빌리는 엄마의 모습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눈길로 쳐다보고요. 엄마가 왜 무서워하는지 이유를 생쥐로 알게 되면서 오히려 빌리는 생쥐를 무서워하기보다는 한 번만 쓰다듬어 주겠다고 하면서 엄마에게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엄마 호들갑을 떨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더 이상 방문을 열지 않기 위해서 엄마는 빌리 보고 함께 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리는 엄마랑 자고 싶은 생각은 없었으나 침대 밑에 뒤지다가 생쥐가 나오는 바람에 엄마와 함께 자는 횡재도 얻게 되었는데요. 빌리랑 엄마랑 함께 자면서 빌리는 내일 아침 일어나서 내가 꼭 쥐를 잡아줘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빌리가 불안했을 때 찾아오듯이 엄마가 무서워하는 것을 빌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마지막에 보여지는데요. 참으로 기특한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본 다음에요. 마음에 드는 장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재밌거나 기억에 남았나요? 선생님은 엄마가 너무 생쥐가 침대 밑에서 보여서 무서워한 나머지 빌리 방에 급하게 뛰쳐나와서 갖가지 물건들로 높이 쌓아서 방문을 닫아놓고 올라가 있는 장면입니다. 엄마가 얼마나 놀랬는지 엄마의 모습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후라이팬까지 들고 쥐가 금방이라도 나타나면 어떻게 때릴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엄마의 모습과 달리 태어난 빌리의 모습이 더욱더 인상 깊은데요. 자, 사실 무서워하는 빌리가 오히려 더 담담하게 생쥐를 보고 대처하는 행동이 더욱더 흥미로운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도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고 이유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읽고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인물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물이 한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좋겠죠. 빌은 어떤 아이인가요? 빌은 잠자리 들려고 했는데요. 침대 밑에 괴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갖가지 상상을 하면서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물이 튀어나와 곰인형을 훔쳐갈 거야 하면서 무서워서 이불을 끌어당기다가 엄마를 크게 부르면서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빌은 엄마가 와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조금 불안을 가라앉히기도 하는데요. 엄마가 가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아직도 불안이 해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엄마한테 부탁을 하는 용기 있는 아이이기도 합니다. 엄마가 사실은 잘 배려해주고 이야기를 집중해주니까 빌도 자기 생각을 잘 말하는 아이이기도 한데요. 또 엄마가 침대 밑을 뒤지다가 생쥐 때문에 비명을 지르자 오히려 빌리는 생쥐를 만져보고 싶다고 얘기할 만큼 용감한 그런 아이이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엄마를 배려하는 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엄마가 생쥐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니까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서 쥐를 꼭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아주 기특한 아이기도 해요. 엄마는 어떤 분인가요? 네, 빌리가 잠자리 들자 무서워하면서 엄마를 부르게 되는데요. 사실 잠자리 들게 되면 엄마도 귀찮고 사실은 잠자리에 일어나기 힘든데 빌리가 부르는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아이를 많이 생각하는 그런 엄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두 가지 빌리가 무서워하는 것들을 확인해 주면서 아이를 이해시키는 장면이 엄마로서는 참으로 보기 좋은 모습이었고요. 엄마는 어른이지만 생쥐 하나를 보더라도 막 공포에 떨고 무서워하는 걸 보니까 엄마도 무서움을 느끼는 그런 어, 나약한 존재라는 것도 보여지기도 하답니다. 자, 그 엄마의 어떤 배려나 세심하게 살피는 덕분에 빌리가 엄마를 위해서 생쥐를 잡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 볼 때 엄마는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해를 잘하는 그런 엄마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여러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거기에 맞는 근거를 말해보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 빌은 이상한 소리를 듣고요. 불안함을 느끼지만 침대 밑에서 소리 내는 것이 쥐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호기심을 생긴답니다. 자, 막연한 불안, 실체를 모를 때는 불안하지만 알고 나면 오히려 불안이 사라지는데요. 이렇게 불안할 때는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한다 그러죠.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불안을 없애는 방법. 그 다음에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미리 그거에 대처하는 어떤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커다란 불안함이 작게 변해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누구에게나 있는 불안함과 무서움이 있을 텐데요. 불안함을 극복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다 읽고 무서움에 대해서 내 아이의 생각, 나의 감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무서움이나 불안함을 느끼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네, 선생님은 등산을 할 때나 숲에서 뱀이 나올까 봐 사실은 불안합니다. 특히 혼자 갈 때는 더욱 무서워서 발길을 옮기는 것이 사실은 편안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불안함을 느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풀이 우거진 곳은 피하기도 하지만 불가피하게 간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걷고요. 또 이렇게 스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지팡이를 짚고 딱딱딱딱 소리를 내면서 산길을 걷는 경우도 있답니다. 막연한 불안보다는 그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나 나름의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서 그거를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막연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네, 책을 읽고 질문도 나눠보고 책 속에 있는 인물에 대한 성격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앞에서 이야기한 걸 가지고 글쓰기를 해보도록 하는데요. 선생님이 예시글로 보여준 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글쓰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책을 읽고 그냥 책 속의 내용을 그대로 혼자 생각하기보다는 글로 옮겨 적어볼 때 여러분의 생각이 더욱더 정확하게 여러분의 생각이 드러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은 책을 읽은 소감, 느낌을 한 문단 적었고요. 두 번째는 인상 깊은 장면을 한 문단으로 간단히 적어 보았고요. 세 번째는 엄마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글로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줄친 곳은 그 문단의 중심 문장이고요. 그 나머지는 이유나 근거, 중심 문장에 맞는 이유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글을 쓸 때 중심 문단에 따르는 보조 문장, 이유와 근거, 거기에 따르는 문장까지도 한번 써보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 밑에 괴물이 있어요 읽고 책 제목을 보면서 진짜 침대 밑에 괴물이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는데 책을 읽어보니 괴물은 아니지만 엄마 때문에 재미있었다. 이렇게 간단한 소감 느낌 적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책을 읽고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엄마가 생지 두 눈을 보고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다. 어른이 되면 무서운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생지를 무서워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그 다음 세 번째, 엄마의 성격에 대해서 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빌리의 엄마는 참 친절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괴물 때문에 빌리가 혼자 있다가 무서워서 엄마를 부르는데 그때 엄마가 와서 빌리의 마음을 받아주기 때문이죠. 우리 엄마는 쓸데없는 생각 말고 잘하고 할 텐데 빌리의 엄마는 빌리가 무서워하는 것을 하나하나 확인도 해준다. 그리고 빌리가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도 무시하지 않고 침대 밑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꺼내는 것도 좋았다. 사실은 더 가서 여러분이 무서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문단으로 글로 쓸 수 있는데요. 긴 글은 아니지만 짧게라도 여러분이 그림책을 읽고 간단한 소감 한번 적어보는 것도 꼭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 침대 밑에 괴물이 있어요를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